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전기 자전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자전거 대회 가서 출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도 소개하느라고 전기 자전거에 관련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기 자전거 관리하는 거 어디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기 자전거 이지라이드 건데 아마 올해도 유로바이크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지라이드 EN24 EN20이군요. EN20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어디를 주의 깊게 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몇 군데 안 돼요. 몇 곳만 잘 체크하시면 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자전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자전거와 다른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원 장치가 전원을 넣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건 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누구나 체크를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스로틀도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양을 체크를 했다면 뭘 보셔야 되냐면 브레이크 상태를 보셔서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잡히는지. 근데 브레이크가 잡힐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이 레버가 여기에 닿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닿으면 안 되고 닿았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됐을 경우 브레이크가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제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간격이 떨어지더라도 붙게 되면 안 된다는 거. 붙었다 그러면은 가까운 정비샵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 자전거 바람입니다. 바람. 다 옆에 보면 여기가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40에서 50 psi 50인가? 네, 50이네요. 40에서 50 공기압을 맞춰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기 자전거에서 이것만 해도 크게 문제 안 돼요. 이것만 해도. 이 옆에 보시면 공기압 몇에서 몇 psi까지 넣고 다니세요라는 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공기압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공기압을 안 넣었을 경우 문제점은 펑크가 쉽게 날 수가 있고 펑크 났을 경우는 아시겠죠?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보셨다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인입니다. 체인이 말라 있거나 녹이 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내가 체인에 기름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잘 모르겠다 하면 가까운 정비샵을 가면 됩니다. 한국자전거 정비협회를 가셔서 뭐 이렇게 기름을 좀 쳐주세요 하면 기름 쳐주는 거 하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오일을 사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체인 스프라켓 얘도 지금 상태가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이게 빨갛게 녹이 올라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하진 않고 사용상에는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체인이나 이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기압 지금 빵빵하죠. 빵빵한데 얘가 공기가 빠졌을 경우는 이 림하고 지면하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단차가 있는 횡단보도나 이런 데로 올라갈 때는 이게 여기에 튜브가 씹혀서 펑크가 나게 돼요. 그러면 뒷바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작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웬만한 자전거 샵에서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무거운 걸 들고 낑낑대면서 전기 자전거 샵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브레이크 상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 상태가 얘는 이제 케이블 디스크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정상 작동이 되는지 브레이크가 듣는지 요것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 있냐면 세워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얘가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이 로터가 판이 되게 판판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돌리다가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이 패드와 얘가 이제 마찰열이 생겨요. 마찰열이 생기다 보면 얘가 이 로터가 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휘었을 경우는 얘를 돌리면 소리가 챙챙 이런 소리가 나요. 규칙적으로. 그때는 로터가 휘어서 나는 소리예요.
소리가 로터가 나서 휘는 소리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딱 잡는 순간에 소음이 발생이 되는 경우, 끼익 뭐 이런 이상 소음이 날 때, 여기에 물이 묻었을 경우는 반드시 소리가 납니다. 뭐 물에 젖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소리가 나는데, 물에 젖지 않았는데 말라 있는 상태인데도 소리가 난다. 그럴 때는 이쪽에 이 로터에 이물질, 보통 우리가 차를 타도 앞 유리창에 유막 제거도 하고 하잖아요. 뭐 가만히 있는데도 유막이 생기고 할 정도인데, 얘네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물질이 묻어서 패드를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소음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음이 언제 발생이 되느냐, 이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닳았을 경우는 이제 패드가 이제 이 디스크 패드가 잡는 게 아니라 쇠를 잡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듣기 거북한 소리의 소음이 납니다. 뭐 꺽꺽 뭐 이런 소리도 나고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때에 가서 정비를 받으시면서 패드를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전기 자전거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모터가 작동을 하면서 모터가 진동이 생기는데, 진동이 생겨서 윙 하면서 이런 사소한 볼트들이 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풀리는 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풀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상한 자전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풀리다 보면 이 닛불 있죠. 이 닛불이 풀리면서 이 스포크가 장력이 풀려서 그냥 돌렸을 때는, 이럴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하중이 실려서 사람이 타고 있을 때는 얘가 하중이 눌리다 보니까 이 스포크끼리 부딪히면서 띵팅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스포크 장력을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이 장력 조절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전문 공구가 있는 정비샵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기 자전거에 관리하는 거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좀 전에 패드에 소음 날 때, 브레이크 잡을 때 소음 날 때 물티슈가 있다면 그 물티슈로 한번 패드를 로터판을 닦아주시면 조금 좋을 수 있어요.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자전거 관리 제일 중요한 거, 바람은 항상 적정 공기압을 넣고 다니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고 펑크가 나는 순간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도 들어가고 굉장히 힘들어요. 한 1km, 2km를 끌고 전기 자전거 정비해주는 데를 찾아 헤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제일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뭐 체인이나 이런 거, 이 정도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 잡았을 때 레버 간격,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 자전거 관리하는 거, 어디를 봐오고 어디 체크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좀 더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기 자전거를 좀 탈 때 조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지, 그거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도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뭐 오늘 비 소식이 없었는데 막 소나기가 엄청 내렸는데, 뭐 장마 비 내리는 거 조심하시고, 뭐 나중에 뭐 해가 뜨고 하면 스파더라도 즐겁게 라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전기 자전거 어디 관리하고 보고 하는 건지, 관리보다는 어디가 이상이 있을지 체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홍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